1부의 마지막 코너 투자하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절제 마스터 연결해서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절제 마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 텐데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미국 증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은 페이스북 주가에 이어서 트위터까지 하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에 시작점을 알렸었습니다. 오늘도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인텔 여러 기술주들이 하락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과연 이 FAANG라는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을 이끄는 이 5대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젠 좀 다른 면으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 5대 기업들이 항상 미국의 증시들을 이끌었었는데요. 기업 실적들도 호조세가 이어졌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180도 바뀌면서 기업 실적이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셜미디어에 우량주였던 트위터도 또 20%대 급락을 하고 한 주의 시작인 지난 월요일, 어제도 주가가 큰 증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당분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드 오일 쪽은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쪽에 대한 원유 공급량에 대한 차질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또 애플 등 테슬라 내일 여러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관건이고요. 어제 그 VIX라는 빅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하죠. 공포지수가 무려 12%대 이룩치를 나타냈었습니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금일 또 미국의 지표 발표들이 굉장히 산재했습니다. 9시 30분을 기점으로 11시 정도까지 시카고 PMI 제조업 지수 등 중국, 아시아 증시까지 VJ 금리 통화 정책 등등 내일 또 FOMC 결과 회의 등 여러 가지가 산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에 관해서는 9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도 금리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내일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도 9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투자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별 저항 지지 흐름을 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먼저 나스닥을 살펴보시면 거의 원웨이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위아래에서 상단부터 시작해서 횡보흐름하다가 또 하단으로 이어지는 금일은 좀 박스권 장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박스권 장세 흐름을 강한 급등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실적들이 호조를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에 하단 지지대를 보시면 7166라인에 강한 하단 지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과연 나스닥에서 강한 지지 라인은 7000 라인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좀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되 기업 실적 발표에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매매에 임하시기는 좀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경제 신세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0불을 넘어가는 장세를 연출할 것이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원유 시장의 수요 시장은 좀 굳건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70불 언저리에서 지금 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가 위에서는 금일 조금 더 매수 상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눌림시 크루드 매수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72불까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금일 어찌됐건 전일 고점인 70.40 라인을 넘어간다면 1차적으로 71불 도전하는 그런 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유로입니다. 유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눌림시 매수 조건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유로가 연중 적정을 찍고 유로존의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상승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일도 유로는 눌림시 지금 매수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3% 이상 올라가고 은행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에 관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하방 눌림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1733 라인, 1.17330 라인 정도가 되겠죠. 이 라인 정도 부분에 눌림이 나왔을 경우
유로존 같은 경우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7500 라인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1.17900 또 더불어서 1.1800을 도전하는 형태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금일 매매도 매수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상승세 흐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승세 흐름이 나오다가 조금 박스권 횡보 흐름으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상단에는 1234라인, 중단에는 1231라인, 하단으로는 1227라인. 이 상하단의 폭을 이용한 오늘 횡보세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단 라인을 기점으로 시가 위에서는 매수 조건, 시가 아래서는 매도 조건을 추천드립니다. 예, 저희 바로 이어서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국내 선물을 좀 보시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지금 흐름이 아주 좀 국내 증시가 어두운 면이라서 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무역 갈등 우려나 기업들이 또 자사주 매입 등 중간 배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리트 있는 것을 내놓지만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투자자들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으나 중단기로 추세를 바꾸기에는 아직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 그리고 기업 실적 등이 호조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주가 부양 효과는 좀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선물이 또 마의 300포인트를 넘어갈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너무 횡보세가 지속되고 있고 눈치 공개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 부양책이 시장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 또한 좀 오늘도 횡보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단 포인트로는 298.50 라인, 중단으로는 297.80 라인, 하단으로는 296.5 라인이 버티고 있는데요. 금일 좀 오전에 간망을 유지하시다가 밑으로 매도 조건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96.5 라인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강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오전에 지금 10시경에 중국의 PMI 지수라든지 호주 이런 아시아 증시에서 굵직한 지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중국과 미국에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선물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포인트를 좀 체크하셔서 만약에 중국 지수와 미국의 또 지수가 어제 좀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더불어 중국 PMI까지 지수가 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선물 또한 하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